오늘의 첫 주제를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여론인데요. 오늘의 여론을 만나는 날이라서 그 전에 앞으로 민심에 반영될 주제들 또 사건별로 주제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요. 인적 쇄신 내정된 분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은혜 수석을 비롯해서 정책 수석 비서관도 생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분들에 대한 평가가 좀 뒤따르고 있는데 글쎄요, 뭐 언론별로 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배 소장께서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저는 세 글자예요. 세 글자. 마사지. 마사지죠. 그러니까 인적 쇄신 왜 안 하냐 예. 해라. 자꾸 이제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위태롭고 그럼 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위태로운 이유는 뭐냐? 두 남자예요. 두 남자요. 네. 한 남자가 아니라 한 남자가 있어. 그거 나올 줄 아니고 알았습니다. 두 남자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이준석 전 대표.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강보합 소폭 반등을 하는 이유는 큰일 났어. 이러다가는 정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당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20대, 30대, 40대는 이준석 전 대표 파장으로부터 이탈하는데 지금 70대가 결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관심은 인사가 아니에요. 뭔지 예. 아세요? 인사가 아니라 뭐다? 수사. 인사가 아니라 그러면 수사. 수사는 누가 하는 거냐? 네. 검사.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서 마사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가 지금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취재를 해서 우리 최 기자님 취재를 해보더라도 인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김은혜 전 의원 또 그리고 이관섭 또 임종덕 뭐냐면 이게 국방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홍보 이걸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사지가 잘 안 됐다. 네. 뭐 좀 잘 전달이 안 됐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인적 대개편이 아니라 인적 마사지죠. 인적 마사지를 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주셨고 선대위 공보단장도 사실 특히 김은혜 수석과 관련된 얘기가 좀 적잖이 있는 것 같아서 선대위 공보단장도 했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러니까 이제 등용문, 회전문 인사다. 이제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털어내기는 조금 거시적인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인식은 뭐냐면은 우리 정책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전달에 문제가 있다. 네네.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측면인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냐면 정책과 홍보 기능 강화라고 분명히 인사 원칙 이유를 좀 밝혔는데 네네. 정책은 좋은데 홍보가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사실 대통령께서도 사실 그런 인식을 읽을 수 있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예. 홍보라. 예. 근데 좀 정책이 그렇다면 정책은 완전성 혹은 정책은 문제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란 거죠.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막 쏟아내면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게 정책의 이른바 우선순위 혹은 전달력, 이제 집행력을 높이는 과정인데 지난 학제 개편 문제 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에도 문제가 있고 정책이라는 게 각각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한 것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패키지화 됐을 때 그 정책의 어떤 효율성, 집행력도 커지는데 이를테면 대통령실에서 이번 인사했던 나름 지적했던 때는 고민의 깊이는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됩니다. 뭐 회전문이다, 뭐다라 그런 지적들도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어쨌든 정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또 하나 이제 어제 김대기 실장도 말씀드렸지만 추후 인선 계속적으로 이제 쇄신하겠다. 이게 전부는 아니다인데 글쎄요 지금 이제 정책과 홍보 좀 중심으로 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더 아쉬운 게 뭐냐 기획 파트.
기획 파트. 진짜 플래너가 없다. 플래너가 없다와 또 이게 정무하고도 좀 닿아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 판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는가 디자이너가 없다라는 문제예요. 이를테면 홍보는 좀 딜레바리 성격이 강하고 네. 이게 그 정책이라면 이제 컨텐츠 생산 능력이라면 네. 전체적으로 플래너가 없다라는 건데 네, 네, 저는 네. 이 지점이 조금 아쉽다. 또 하나가 이제 뭐 저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부서 기능 혹은 네. 담당이 있느냐. 예, 예. 저는 이번에 좀 그런 것도 좀 보강하는 데서 예. 이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좀 그런 기능도 이번에 좀 같이 좀 보강이 되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론을 담는 네. 그런 대통령실 내부에 여론 담는 기능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잘 이게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그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이제 여론을 중시할 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시간을 통해서 최고의 방송이죠. 이슈탱크를 통해서 제가 오바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 이게 뭐 건배 사용이 아니에요. 오직 바라고 마음을 합하면 오바마 이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정말로 여론을 중시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분석하는 건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그러니까 이전에 검사 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대로 수사하면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되면 3심이잖아요. 우리나라 네. 사법부는 2년 3년 걸려. 그러니까 여론으로 지금 3개월 안에 6개월 만에 조치를 하라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끄떡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서 예. 김은혜 전 의원을 다시 재경하는 이유는 뭐냐. 해전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해전문이 아니라 고정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문이라는 이야기는 김은혜 전 의원을 버린 적이 없어요. 구관이 명관, 그다음에 지인이 최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검사였던 사람들은 그 검사의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었으면 이미 보정수표가 된 거야. 근데 그 외 사람들은 조금 경험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이 많아요, 없어요? 별로 없잖아. 네. 그러면 그래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인이 최고이기 때문에 김은혜 전 의원은 나갔다가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최영범 홍보수석이 홍보특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대외 협력특보 이야기가 이게 핵심입니다. 뭐냐면 웬만하면 물러나야지. 그렇잖아요. 최영범 수석의 경우에는 기업입니다. 효성에서의 또 고위 임원직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뭐 몇 개월이 됐든 간에 이 정도 경험을 했으면 이제 물러나도 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안 버려요. 자, 대외 협력 특보 계속 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해전문 인사 비판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고정문입니다. 고정부이자 계속 이제 거듭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홍보에 대한 지적은 워낙에 또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뭐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김은혜 수석이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김은혜 수석과 관련된 혹시 뭐 인터넷 민심도 있습니까? 네,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 네네. 이제 인터넷 민심은 대체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왔습니다. 실망스러워요? 네, 그래요? 일단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글이 인물이 없나라고 적어주신 분이 있었고 네네. 김은혜는 왜 자꾸 써주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강하게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수사는 안 받으시나요?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현재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선거법 수사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아, 맞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그렇죠. 저기 부분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일종의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피의자 신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수사가 된다면은 그 부분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왜 축소 신고가 됐는지 국회의원직은 떠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세 가지 문제죠. 하나는 재산 문제 예. 그리고 민심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물 가뭄. 그렇게 인물이 없나.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라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거와 비교하면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예. 공정 기회죠. 그러니까 김은혜 이런 말까지 안 하는데 김은혜 홍보수석이 저하고 또 동갑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럼 저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만 봐도 스픽스라는 큰 기회가 있었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무슨 기회가 있었어요. 인생이 한두 번이거든. 네. 인생 뭐 있니? 예. 전세 아니면 월세인데 예. 지금 뭐 김은혜 전 의원은 따지면 전세 월세에다가 렌트에다가 임대차 계약에다가 뭐 네. 주상복합에다 다 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예. 그 전세님 월세다. 그리고 같은 나이인데 기회가 한두 번인데 지금 김은혜 수석은 기회가 너무 많은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근데요, 저희가 어차피 오늘 그 여론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 혹시나 여론에 반향을 줄 만한 혹은 국민들이 불편해할 만한 이슈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주제들과 사건별로 좀 만나보고 있는 상황인데 홍보에 대한 부분은 뭐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셨을 겁니다. 어떤 방향의 공감이냐? 이 홍보는 망했다. 이제 이런 공감일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홍보석이었던 최영모 홍보석이 대외협력 특보로 가는 것도 제가 보기엔 뭐 이건 뭐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김은혜 수석이 뭘 이제 돌봐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준비해 왔거든요. 준비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 사진이 사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좀 조롱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8일에 했다면서 저게 근데 너무 자기적이지 않느냐라는 평가들이 네티즌들이 많아서 저 가운데 있는 책상 있잖아요. 저거를 뭐 예를 들어서 김밥집으로 바꾸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음주 자리로 바꾸거나 해가지고 저 일종의 조롱의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홍보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 의원님? 그동안에 최영봉 홍보수석에 대한 평가도 좀 더불어 해주세요. 보통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홍보와 기획을 같이 이제 묶습니다. 네. 이제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깔때기 끝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달하지 못하면 없는 내용이다라는 말이 이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네네. 좀 근무를 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특히 이제 정당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전달력이 곧 힘이고 그 커뮤니케이션 그 역량 스킬에서 어찌 보면 그 정책의 어떤 성패가 가늠이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 때 그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디테일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디테일일 때 막 감수성 혹은 뭐 미장센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홍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빚어지는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어 스태핑도 저는 이 말씀 한마디 보탤 수밖에 없는데 이 연원을 따지고 올라보면 보통 이제 검사들이 이제 리크라 그러죠. 흘립이고 왜냐하면 이제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면 사회부 기자들은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툭툭 던지면서 이제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여론몰을 통해 자기 흐름대로 리딩하는데 그 도어 스태핑도 어찌보면 거기서 이를테면 내가 말하는 대로 방향이 흘러갈 거야. 또 나는 이렇게 보니까 언론들이 확 붙으면서 그쪽으로 힘이 실리겠지라는 건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라는 게 있고 미디어라는 게 있고 수용자라는 게 있고 서로가 이제 쓰리 쿠션처럼 돌아가면서 그 비판도 있고 반비판이 있으면서 점점 이제 걸러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방금 저 사진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과연 이렇게 수용자, 유권자, 국민 입장에서의 전달인지 아니면은 뭐 그 스피커, 스픽스가 아니라 스피커, 발화자, 그리고 자기 이제 행위자 중심의 어떤 메시지인지 저는 그런 그 단순한 디테일의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홍보에 대한 인식 부족.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우현민은 없냐? 우현미. 우파 탁현민. 아, 우현민. 우현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약간 분식 정치 이제 뭐 억지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메시지 전달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다단한데 저런 식으로 메시지 뭐 개사가 또 갑자기 떠오르는데 뭐 이제 수해 그 복구 현장에 갔을 때도 그때 그 사진을 홍보에 이용했다든지 또 구두 신고 가는 중앙일보 허진 기자가 잘 쓰는데 이런 것처럼 그런 게 됐었어. 좀 너무 또 한편으로는 그 커뮤니케이터는 그 디자이너는 그 행위자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님 지금 이게 구두 신을 때입니까? 장화 신어야 됩니다. 이 우산 들어야 될 때입니까? 비 옷 입어야 됩니다. 바로 이제 좀 거칠고 약간 불편하더라도 바로 직언할 수 있는 정치적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스피커스가 아니라 스피커, 특히 대변인 홍보수석. 예. 이럴 때면 이동관과 이명박처럼 예. 바로 직언하고 네. 바로 이제 끌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거였는데 예. 또 김은혜 글쎄 이제 홍보수석이 예. 과연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음. 저는 그 대목도 조금 좀 우려 내지는 걱정됩니다. 뭐 김수석이 또 그리고 대변인의 역할도 겸임한다고 하는데 그럼 강인선 대변인은 뭐 집에 갑니까? 남아 있잖아요.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 대변인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래서 외신 대변인도 대통령 조직에서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인선 대변인이 그걸 외신 대변인 자리를 받았는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을요. 지금 우리 뒤에 화면에 나오는 그 사진 부분만 확대가 가능합니까? 사진 부분만. 다시 띄워달라 하시네요. 네. 네, 사진을 좀 확대해 주시면. 저희 네. 확대 기능은 없나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최고의 스픽스인데. 그럼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지금 보면은 이 사진에서 다 드러나요. 오, 됐어요, 자, 됐어요. 지금 보십시오. 네. 오. 지금 여기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볼게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종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1번, 자, 종이를 들고 있다. 2번,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오른편에 두 번째 안경 낀 사람은 뭘 하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 대통령님께서 뭔가를 이제 부시는 거를. 그런데 네. 지금 강인선 대변인은 딴 데 전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쵸. 그게 뭐냐면 바쁘시니까. 이 사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아. 자, 각자 포즈 한번 그 취해보세요. 뭐 일하는 그 포즈 말- 이런 식으로. 그 점에서는 저는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으로 한 것은 지금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 수다. 네, 신한수. 왜냐하면 강인선 대변인은 도저히 안 돼요. 최행범 수석은 안 돼요. 근데 지금 김은혜 이제 홍보수석이 예, 예. 윤심을 대변한다 그러잖아. 저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음. 윤심이라도 대변해 줄 수 있어야 지지율이 더 안 내려가요. 근데 김은혜에게 뭐 더 많은 걸 요구한다. 가령 뭐 민심을 받아서 전달해달라. 그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우리가 자꾸 마치 될 것처럼 또는 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나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관섭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발탁한 것은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잘했다. 왜? 그 제한된 변화의 범위 속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홍보 기능 그리고 기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정책 기능 이제 그 부분도 좀 짚어봤는데요. 어제 있었던 내용도 이게 여론에 이제 앞으로 반영이 될 거라서 어떻게 작용할 건지 궁금해서 요 주제도 잠깐 만나볼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경호 범위를 오늘부터 넓혔습니다. 아마 오늘 0시부터 이제 그게 적용이 된 거고 그 발표가 어제 있었죠. 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한 결정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다른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안 해주고 문재인 전 대통령만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좀 과도한 어떤 막 메시지나 막 흉기 들고 막 집회하거나 이런 그렇죠. 부분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죠. 다만 어쨌든 경호 범위를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서 넓혔다는 점은 뭐 야당은 환영하고 있고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협치로 또 작용해서 국민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지지도에도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잘한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이제 스토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네. 이제 국회 의장단들하고 이렇게 식사한 자리에서 네네. 회동 자리에서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이제 제안했던 걸 현장에서 바로 수용하면서 했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특혜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혜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혜택인데 지금 그 앞에서 연일 스피커가 아니라 스피커를 계속 오늘 계속 헷갈리시네. 스피커 계속 나오네요. 일단 그렇게 뭐 소음공에 가까운 네네네. 나름 자기들은 집시법 네. 기준 규정을 따랐다지만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좀 충격이었는데 흉기까지 들고 네. 모의 권총까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비판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표현은 예, 예. 어떻게 가능합니다. 네. SNS라는 공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간도 있는데 물리적인 흉기까지 등장했다.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그 대응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김진표 의장께서 제안하시기 전에 예, 예. 이미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께서 좀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그나마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김진표 의장을 제안하기 의견을 전에 수용해서 예, 예. 이제 실시하는 것보다 네, 네. 이런 것들을 먼저 했더라는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똑같은 결과물이라도 예. 좀 더 효과는 좀 달라졌을 건데 네, 어쨌든 이건 뭐 잘한 일이다. 저는 뭐 그렇게 좀 늦더라도 잘했다는 평가 주셨고요. 이게 참 재밌어요. 지금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300m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네. 이제 지지율이 30%대가 됩니다. 그러면 400m까지 확대를 하면 40%대가 돼요. 너무 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아니, 거 이게 아닙니까? 600m가 되면은 이거는 60이 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예. 낮은 지지율 이유도 있고 음. 또 여소야대 국면에서 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력할 부분도 있어요. 김진표 의장이 70대의 국회의장입니다. 예. 그런데 경제통이에요. 예. 그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로 미래로 가야 되는데 경제 관련해서는 국회의장과 협력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m가 왜 300m가 중요하냐면 이 평산마을에는 300m 바깥에서 301m, 300.1m에서 시위를 해도 주민들한테 다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 PK 지역이 난리법석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도 극복할 수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 통합이야? 협치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그러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300 이야기가 나올 때 오히려 500 갔어야 돼. 300 받고 네. 묻고 더블로 가. 네. 묻고 더블로 가. 이랬으면 지금 이게 예.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지금 잘 지켜보세요. 네. 이번 주 이제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발표되는 조사는 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나올 거예요. 목금 조사 좀 지켜보자. 이제 이게 영향을 줄 거란 말씀이시고 이제 이거와 관련된 인터넷 민심도 확인하고 갈까요? 네, 이와 관련한 인터넷 민심을 확인해 봤는데요. 잘했다라는 반응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 자꾸 아까도 댓글 찾을 때 보니까 뭔가 그 한 주제로 모아서 찾는 거 아닙니까? 뭔가 양분된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양분된 의견도 있었는데 네네. 주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서 그래요. 부정적인 반응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안 한 거였냐? 아 그런 뜻에서 부정적이다. 네, 또 그리고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진작에 했는데 했어야지. 이제라도 좀 예우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심 쓰는 척 하지 마라.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도 그렇고 인터넷 댓글도 그렇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 예. 아니 여론조사 응답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댓글 안 올린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댓글 안 올린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군요. 댓글 하나만 보고 네. 댓글 아, 봐 부정적으로 부정적인데 본다. 예, 예. 이게 뭐야? 예, 예.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정이 아니라 결과만 놓고 물어보면 잘했다지 못했다는 아닐 거예요. 예, 예. 네. 그 말씀 받들면서 저희 그 실시간 채팅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빈세로님 이게 왜 협치냐?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취임식 때 불러들인 자가 누구냐? 막 이제 이런 댓글 하나 주셨고요. 그리고 안영찬님 경호만 한다는 거지 시위를 막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봐주세요. 이거 말씀이 맞는 게 관련 보도를 보면 300m 경호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시위를 못 하고 뭐 그 지역이 조용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흉기나 막 폭언 아주 그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시위 및 집회가 아닌 것들은 이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이지 지금 우리 안영찬님 말씀처럼 300m 경호가 강화될 뿐이지 시위는 할 수 있다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 이렇게 경호만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저런 뭐 어떤
고성이 오가는 시위를 막을 수나 있겠느냐. 소리만 크게 하면 되지 욕만 안 쓰면 됐지 시위는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럼 고통받는 건 똑같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이른바 우파 진영 내에서 네네. 이게 저것을 좀 자제, 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여기까지 하자. 이런 말이 글쎄 있는지 없는지 저도 좀 뭐 찾아봐야 될 문제겠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국민 통합이라든지 예. 이 진영 안에서의 건강한 발전이라든지 이게 도움이 되는 행위냐 네네. 아니냐, 도움이 안 된다라면 안에서도 좀 자정 내지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재 혹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예. 단순적인 이제 집시법 뭐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걸 하라 말아 개인은 뭐 태클 걸 수는 없지만은 내용이 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다른 방식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언론 통해서 들어보면 거의 뭐 19금 수준이 아니라 예. 29금 수준의 그 뭐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거를 저거를 그래서 시위라고 그 표현하고 시위라고 이제 사회적 인용을 수용을 할 문제냐. 예. 예. 글쎄 좀 이 뉴스 나올 때마다 저는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 그렇다라면 뭐 박근혜 음. 대통령, 박근혜 씨 앞에 가서 네네. 뭐 하라 뭐 이런 것들 같이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게 과연 어떤 사회의 뭐 똘레랑스라 그럴까요? 예, 예, 예. 우리 어떤 통합해야 될 가치에 부합하는 거냐? 네네. 끝없이 이제 치닫는 게 과연 맞냐? 네. 그래서 좀 이 뉴스 볼 때마다 좀 씁쓸하고 그나마 경호 강화는 뭐 한 부분, 한 네네. 요소지만 그나마 좀 해법의 하나가 아니냐.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좀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또 그리고 이제 그 경축사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장 강조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자유잖아요. 근데 물론 민주주의에서 자유라 하면 특히 집회 시위로 놓고 보면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 공해로 나아가거나 자유에는 또 책임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흉기를 들거나 막 폭언을 한다거나 어떠한 사람을 모욕한다거나 명예훼손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처벌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건 뭐 좌우를 떠나서 어느 정도껏 좀 합시다. 이제 자. 오늘 이제 여론과 함께하는 두 남자를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자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 32.2%포인트가 이제 긍정평가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8월 첫째 주부터 해서 떨어지고 있고 8월 첫째 주부터 긍정평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 의원님? 방금 이제 그 배종찬 소장께서 이제 그 반경 300m이기 때문에 네, 예. 이제 30이다. 이제 나온다. 대단하네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이번 주 이제 정례조사 발표될 MBS나 갤럽에서 나왔지만 사실 지금 시기가 굉장히 이제 그 용산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다른 뭐 그 조사 같은 25선 밑으로 다 하했던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25에서 더 내려가면은 이거는 수습 불능 국면이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어쨌든 회복하려면 복원력,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된다라면 먼저 진영 내에서 먼저 좀 힘이 모아야 되지. 지금 뭐 국힘이나 이제 용산에서 중도나 무당층까지 볼 상황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자신들을 급한 물 안에서부터 안에서, 선방 안에서. 후공이라고 네, 네. 안에서부터 수습해야지 이제 그 에너지를 구축하는 게 우선이지. 예. 신장 내지는 어떤 뭐 상승을 지금 노릴 국면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진영 내 결집력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냐. 언제부터? 대통령 휴가 이후부터 이제인데 어쨌든 지난번 갤럽 조사도 그렇고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은 진영 내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우상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안정세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는 국면이다. 예. 그렇게 좀 지난번 갤럽 조사도 그렇고 저희 조사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번 갤럽 조사를 다시 한번 더 유출하자면 뭐냐면은 6070은 상당 부분 이제 올랐어요. 근데 2030은 내려앉았거든요. 예. 왜냐하면 2030은 이제 18% 나왔는데 그 2030 나중에 이준석 그 이야기하면서도 하겠지만은 2030의 어떤 이탈
그 이제 진영내 이제 이렇게 양적으로 보자면 이제 추가 하락 없이 3% 갤럽조사는 3% 오르면서 좀 이제 상승도 기대한다지만 질적으로 보자면은 그 안에서도 진영 내에서도 양극화가 좀 이루어진 측면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리얼미터 조사도 조금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한편 다른 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어쨌든 진영 내 응징 여부는 일단 확인되었다. 일단은 그 급한 불은 좀 끄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세신이라든지 이번 이제 추가 인선 이제 교육하고 이제 그 뭡니까 보건복지 이제 네. 추가 인선이 과연 지지율 반등했던 의미 있는 수준의 모멘텀이 될 것인가. 예. 어쨌든 지금 용산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추석이 한 2주여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2주 안에 그 수치로는 한 30% 중반 수준. 이 수준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지표, 적어도 그 정도 되면은 진영 내 이탈은 없다라고 좀 우겨도 큰 뭐 무리는 아닌데 그 수치를 획득하지 못한다라면 또 거꾸로 획득해야만이 이제 추석 연휴 지나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 예정되어 있는데 어쨌든 30 중반 이 수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지난 금요일 오늘 발표된 수치 보면은 그나마 좀 반등의 기미 혹은 좀 불씨는 좀 살아있는 걸 확인했다. 확인한 수치 아니냐. 뭐 그렇게 좀 뭐 해서 좀 의미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행보에서 마이너스가 될 만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30%를 유지하려는 어떤 대통령실 차원 내지는 여당 차원의 노력이 계속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각 그 인선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람 인선 잘못했다가 또 그 예를 들면 청문회에서 꼬꾸라지거나 언론 보도에서 의혹 나오면 이게 또 지지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는 나경원 네.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에는 나승일 서울대 나승일. 교수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지지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이제 첫째인 것 같고요. 그 둘째로 저희가 아까 그 저기 김진표 국회의장이랑 그 대통령실과 함께 만났던 부분 그 저희가 짚어봤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개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개헌은 보통 국면 전환할 때 많이 등장한 주제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배 소장께서 네네. 주신다면? 간단합니다. 네. 개헌은 영향을 못 주고요. 개헌은 영향을 지금 전혀 못 주고요. 왜냐하면 네. 개헌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충족됐을 때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 논의하는 게 개헌이에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예. 뭐 민생에 뭐 대전쟁을 곧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개헌이라는 건 쉽지 않은 이야기고 개헌은 압도적 우위를 점했을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개헌은 언제 가능하냐? 2024년에 민주당과 제3정당이 압도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예. 의석수가 200석 이상 210석 15석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을 엎어버리고 이제 중임제로 가자. 네. 그때는 가능해요. 그때는 가능해. 힘의 완전한 우위에 서버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가능한 거고. 자, 이거는 지금 지지율이 평산마을 대통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시위가 300m. 지금 이거 정말 이건 대단한 분석 아니겠습니까? 300m면 30%더 된다. 저는 30% 대해서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 결국 그냥 사람인데 지지율 분석은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 사랑과 관련되죠. 윤이이 현상이 나타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누가? 60대, 70대 이상 무너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70대 이상이 뭉친 거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예. 이준석 전 대표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무너져.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도 누가 뭉칠 수밖에 없다. 대구 경북이 뭉쳐요. 그런데 대구 경북의 행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대구 경북이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이 대구 경북이 있어. 이 대구 경북이 결집을 해요. 세 번째 누구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재명. 곧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되면 거의 그 대명이잖아요. 거의 뭐. 예. 그러면 이때 누가 결집하냐? 보수청과 중도 보수청이 결집하는데 이때 누가 결집하냐? 가정주부청이 또 결집을 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중후반까지 9월 초중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저 마지막 거 이해 못했는데 이재명이 그 당대표가 되면 가정주부층이 결집한다는 자,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가정주부청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낸 주축 직업 계층이에요. 아. 안정을 원하죠. 예,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네. 자, 그러면은 짧게 하나만 더 붙이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꾸 자, 인사 문제는 더 이상 별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 앞으로는. 네. 왜? 아. 거의 이제 내성이 생겼어. 아. 자, 나경원 전 의원과 내성. 나성일 서울대 교수가 물망에 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김없이 서울대 법대 아니면 서울대구나. 이게 이제 너덜너덜해졌어요. 네. 진절머리를 쳐. 네. 그러려니. 근데 이제 인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가냐? 수사로 가요. 그럼 수사는 누가 하는 거죠? 검사가 해.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되는 순간 어퍼컷이 나와. 어퍼컷이 나오면서 지지율은 수사를 통해서 올리겠다. 야금야금, 살금살금. 이게 이제 그래서 지지율은 9월 초 중순이 되면 추석을 관통하면서 한 30%대 후반까지 네네. 많게는요. 9월 말에는 9말 10초에는 한 40%대 초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천기 누설 해주셨는데 배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럼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한 9말 달 10초까지. 특히 이제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그 저점, 지지선 좀 확인한 것 같아요.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저점이 확인돼야지 그때부터 준비했던 플랜을 풀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내려막길 타는 데서는 뭘 해도 안 먹히니까 좀 키핑, 홀딩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네. 지금 용산에서도 저도 이제 파악하기로는 어쨌든 지지율 저점이 확인됐으니까 이제부터 준비했던 플랜을 공세적으로 좀 펼치고 네. 거기서 좀 탄력성 좀 이제 좀 집중화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여전히 좀 이제 그나마 이제 저점하고 강한 턴어라운딩은 안 됐지만 그래도 턴어라운드 한다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인사 문제. 과연 이제 그 보건 아까 그분이 이제 하마평에 오르는 건 정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 문제냐. 네. 이제 그런 문제들 또 이제 국힘 그 당내 갈등. 당내 갈등이 이제 여전히 좀 예고된 악재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장군 멍군 엇갈리는 국면에서 네네. 좀 어떤 걸 좀 보여줄지 또 심심찮게 또 한 번씩 또 이제 수사 인사 나오지만 또 여사도 또 가끔씩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데 네네. 이제 인사, 수사, 여사, 수사, 인사, 여사, 검사, 하여튼 사사,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좀 사자, 사사는 뭡니까? 그래서 사사. 수사, 수사, 인사, 여사. 수사, 인사, 여사, 검사, 그러니까 사사. 현재 의원님 방금 전에 그냥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사는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사사인데 또 무슨 오사가 될지 육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결집은 이루어지고 있다. 네네. 그 현상은 공통적 반복적으로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네, 회복해가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주셨고 두 분 다 특별한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주 최악의 지지율은 아직 만나보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이제 주제 넘기기 전에 완전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회의장단이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개헌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했다고 하죠? 중진협의체? 예. 중진협의체라는 그러니까 중진은 이제 4선 이상 5선 의원들 이렇게 시작하겠다라는 얘기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협치를 할 만한 고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한 5선쯤 되면 내각제에 관심들 많이 가시잖아요. 개헌에서 4년 중임제 내지 내각제, 의원 내각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혀 가망 없는 얘기입니까, 배 의원님? 근데 이게 현재 처음 4선 말씀하셨는데 네. 김진표 의장이 보니까 국힘민주 보니까 5선 이상이 나란히 6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서로 여야 이렇게 동수도 맞추고 네네. 그래서 이제 5선 이상으로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4선은 이제 좀 약간 숫자도 다르고 또 하나 필요하면은 이제 상임위원장도 부르고 그 해당 주제 이슈 같으시면은 과방이든 행안이든 그래서 서로 좀 대화 물꼬를 좀 터자. 터자인데 이제 아까 박앵커 말씀하신 거기는 좀 선뜻 동향이 좀 힘들지만 어쨌든 여야 협치 그리고 상설적으로 좀 어른답게 이를테면
팬덤, 댓글, 유튜브 이런데 네. 좀 휘둘리지 말고 예, 예. 국회 질서 그리고 이제 관록을 우리가 좀 보여주면서 안에서부터 하자. 저는 취지는 좀 그 뭐 상당 부분 좀 인정하고 좀 동의합니다. 예, 예. 근데 이건 구조적으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뭘 하고 싶거든. 본인으로서는 지금 이제 정치 인생 마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진을 꺼내던 이유는 중진 정도 돼야 뭔가 말이 통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예. 안 되죠. 예, 왜? 예. 지금 중진이 아니라 국회의 다른 구성원들은 전진을 해야 된다. 중진이 아니라 전진이에요. 전진. 그러면 이 전진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초재선이야. 지금 국회의원들은 초재선이 다수예요. 그럼 이들의 목소리가 사실 지금 보십시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때 큰 소리 내는 사람 다 초재선이야. 날 무시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진들은 좀 끼지도 못해요. 그리고 기득권화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걸 김진표 국회의장이 계속 하려고 하는데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야. 예. 그러면 중진 가지고 하고 싶은데 지금 전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이걸 고집하면 내진이 일어나요. 내지. 그러니까 자칫하면 김진표 리더십이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위 300m까지는 괜찮았어. 이건 예, 예. 제가 아까 박수 쳤잖아요. 예, 예. 근데 자꾸 중진 이런 이야기하면 예. 무거워. 예. 살 빼야 돼. 네. 저도 살 빼야 돼. 내진이 무거워. 일어난다는 내진이 말씀 일어나요. 주셨는데 글쎄요 뭐 이제 그 중진협의체와 관련된 혹시 의견도 있습니까? 네. 5선 이상 예, 예. 의원들의 예. 중진 협의체에 대해서 네. 이 상황을 만든 사람들끼리 모이면 해결이 나겠냐 이런 아주 반응들이 뼈 아픈 있었어요. 댓글이네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내각제와 관련해서도 아 그런 의견도 있죠, 있기는. 네, 헌법을 준수해야지 맨날 개헌이냐 네. 이런 좀 따끔한 지적들도 있었어요. 개헌은 뭐 어차피 국민투표 붙여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고 이게 저는 뭐 이제 원내대표단이라는 어떤 공식 협상 창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중진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것도 알겠고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 이제 선배들이 내가 중진이라서 원내대표단의 의견을 가져와 봐라. 니네 왜 합의 못하냐? 우리가 합의해 줄게. 라는 존재감 보여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옥상옥 같은 느낌도 있고 그게 왜 필요한가? 저는 이제 예. 제가 떠올랐어요. 중진 봉사단을 만들면 박수를 받아요. 협의체 말고요. 네, 중진 봉사단 그래서 중진 봉사단이 네. 자 이제 다음 총선에는 다 물러나겠다. 중진 용태론. 아. 그다음에 중진 기부 절대 안 할 것 같은데요. 중진 기부론. 예. 그래서 세비뿐만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아서 1인당 1억씩 예. 사회복지 공동기금회에 기부를 하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 좋은 인물들 후배들을 육성하겠다. 네. 후배 육성론. 예. 그래서 중진 봉사단을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도 돈을 좀 많이 내놔야 돼요. 기부금을. 예. 그러면 그건 먹힌다.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여야 중진이라는 사람들 중에 올바른 정치적 신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 협의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야구나 축구 오래 했다고 더 잘하는 것 아니듯 정치를 오랫동안 했다고 결코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 막 이렇게 좀 일침을 날리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여론 저희가 아주 길게 살펴봤고요.